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자, 그리고 박진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요. 2차, 3차 감염에 이어서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돼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네, 높은 전파율, 잠복기, 거기에 마땅한 백신도 없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신종 감염병은 정부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메르스 참사 때보다는 좀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정부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 언론 보도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저도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른바 단독과 속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키우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확산되던 1월 28일 오전, 중앙일보가 주목할 만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기사의 제목은 전세기로 철수하는 우한 교민을 2주간 천안에 격리한다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지도까지 곁들여 확정적으로 읽히는 기사.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목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천안 우정 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두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예약 취소 문제 등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교민 수용 시설 후보지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가 나간 지 불과 5시간여 뒤 중앙일보는 후속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인구 65만 도심에 우한 교민 수용. 무슨 죄냐? 불안한 천안. 중앙일보의 보도는 어느새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둔갑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천안으로 됐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다음 네이버 여기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느닷없는 단독 기사를 기정사실화한 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여론인 양 후속 보도하는 특이한 방식. 언론 자체가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천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천안의 격리시설이 수용된다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언론 스스로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낸 거고. 중앙일보의 이른바 단독 행진은 바로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천안 반발에 우한 전세기 교민, 아산 진천의 격리 수용. 천안 두 곳에 수용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틀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자극적인 제목으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의 반발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 된다! 중앙일보가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기름까지 붓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 왜 천안에 힘이 있다고 걔들이 앉는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래? 여기가 공산국가요? 뭐하는 짓들이 이게 지금? 이미 중앙일보 등이 쏟아낸 뉴스를 철석같이 믿는 상황에서 귀국하는 교민 수가 크게 늘어나 천안은 수용 적합 시설이 아니었다는 정부의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중앙일보가 만들어낸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야권에선 정부가 여당 지역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야당 지역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지역 갈등 프레임은 사흘 만에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막상 우한 교민들이 들어오자 아산 진천 주민들은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이 무색하게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가족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인데 믿는 거는 소득이나 잘해주고 해야지 뭘. 천안에서 진천 아산까지 단독 기사를 연이어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는 취재 후기 형식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보도가 어떤 식의 혼란을 불러올지 예상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다. 이 보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을. 당장 결사반대, 충남이 봉이냐 같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정치 구호가 등장했다. 해당 기자는 정부의 정식 발표 하루 전날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천안이 거론됐다가 발표 직전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사는 팩트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결정이 됐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제가 쓴 다음에 정부가 번복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확인이 됐다면 빨리 쓰는 게 대중한테 검증받는 방법이고, 반면 신종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면 지역사회에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은 단독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독 경쟁을 할 때가 아니죠. 근데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했습니다. 급성 감염병의 창궐 등의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보도 준칙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기자들이 좀 이런 시기일수록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된 우한 교민들의 모습을 망원 렌즈를 들이대서 파파라치처럼 찍은 그런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언론사 교과서에 실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학자들은요, 지난달 조선일보의 중국 특파원이 쓴 그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파원의 우한 탈출기 기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도에도 없는 새길로 빠져나갔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요, 이제 중국의 허술한 방역망을 꼬집는 그런 기사라면 모르겠지만 기자 본인이 이제 방역망을 뚫은 걸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소개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더구나 기자 본인이 감염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언론이 발병지로 의심되는 그 중국과 또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혐오를 숨기지 않는 보도,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건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대림동은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 위생 상태가 형편없다는 내용.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비위생적인 행태가 즐비했다. 노상에는 고기, 순대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여느 시장 풍경과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도 마치 감염병의 온상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 후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나가는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마스크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가 나간 며칠 뒤 스트레이트가 찾은 대림동. 가게 종업원들은 거의 다, 행인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싹 한번 돌아봤는데 99%가 마스크 다 썼어. 상인들도 그러고 여기 주민들도 그러고 여기 중국인들도 다 쓰고 다니요 지금은. 다른 시장과 비교해 눈에 띄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단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늘어난 게 서운합니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좀 기사 그런 것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는데 꼭 나쁜 데만 찍어가지고 가니까 너무 속상했죠, 상인들도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위생관념이 떨어져서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회 집단에 대한 낙인 효과를 찍기 마련이죠. 헤럴드 경제 측은 위기 상황에서 대림동 시장이 어떤지 가서 보려는 취지였다며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헤럴드 경제는 뒤늦게 일부 내용을 수정해 기사를 다시 송고했습니다.
언론들은 신종 코로나 특수라도 누리듯 중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월 7만 원 내고 4억 7,500만 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 급여 어쩌나.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 폐렴 들끓는데. 머니투데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지출한 병원비 부담액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소위 단독 기사였습니다. 중국 약 5천억 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의료비 부담액이 늘어날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나간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게 대략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타이완 140만 원보다 적고 미국 94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인이라고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에 합법적으로 가입한 중국 국적자의 수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 보니 총액이 컸던 건데 마치 중국인에게만 줄줄 새는 것처럼 읽히는 기사. 하지만 2013년부터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많고 치료비로 나간 지출은 적어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온 지 6달 뒤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중국인들이 몰려올 거라는 전망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폄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들어와서 건강보험료 그렇게 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건강보험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상파 방송까지 가세했습니다. SBS 또 취재진들이 확인한 내용인데 중국에 있는 분들이 야,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국이 이런 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한국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인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극적인 뉴스의 확산은 감염병보다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가면 치료비에다 생활비가 다 공짜야? 이래갖고 한 1,000만 명쯤 몰려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천국에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기금은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일거에 거덜나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라며 길 가던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지하철이나 공항으로 보이는 곳에서 환자들이 실려 나가는 선정적인 영상들.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언론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클릭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모든 언론사가 지금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관성을 가지고 그러한 혐오의 감정 아니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뉴스 상품을 좀 더 주목을 끌도록 만들고 자신들의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들이 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일부가 침을 뱉고 또 뭐 마스크 안 쓰고 이게 뭐 대림동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느 시장을 가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일단 관심을 끌고 조회수도 올리겠다는 생각, 또 혐오도 돈이 된다는 일부 언론의 그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게 제가 만난 전문가들, 언론 학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게 우리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네, 혐오와 가짜 뉴스, 혼란을 키우는 게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병명을 뭐로 할 거냐, 그리고 마스크는 몇 개를 보내느냐, 더 시끄러운 곳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속사정을 취재해봤습니다.